조업 나갈 시각 배들이 잠잠합니다. 40년 대구잡이 김원규 선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일 하고 모레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 오늘 그럼 못 나가는 거예요? 글쎄. 강풍을 동반한 험한 바다. 내일 부는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야지 감당이 되지. 대구잡이 출항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가에 나한테. 그 가해. 나가봐. 승민이가 와야지. 돈이 뭐. 아직 10분 있어야 와요. 일단 출항을 강행해 봅니다. 내어줄 때는 한없이 품어주다가도 예고 없이 매서워지기도 하는 바다. 9.9톤의 이 대구잡이 배에는 걸 그물인 자망을 쳐놓아 조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제 그물을 쳐놓았던 좌표부터 확인합니다. 김원규 선장이 그물을 놓은 곳은 두 곳. 같은 바다라고 해도 그물을 쳐놓은 위치에 따라 어획량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뭐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애. 아,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대구잡이 배의 든든한 선은 김원규 선장의 아들입니다. 무트로 나가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은 대구가 돌아오듯 다시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럼 조업을 이렇게 세 분이서 나가시는 거예요? 네. 도시에서 영업직으로 일했던 아들 김승민 씨. 어려서부터 봐온 뱃사람의 일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하시기에 고되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 곁에서 힘을 보태야겠다고 결심했죠. 매일 새벽마다 조업 나오시려면 피곤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적응됐어요. 아,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좀 넘었죠. 이제 1년 정도요? 1년 넘었죠.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작년 9월이 맞지? 작년 9월부터 했지 내가. 아, 그렇지. 맞아. 맞아. 많이. 작년 9월부터. 어떤 점이 제일 힘들어요? 어떤 점이요? 계속 일하는 거? 날이 좋으면 계속 일해요. 바다 안 쓰면. 아니 겨울에는 바다 일요일이 없다고. 아, 일요일이 없어요? 쉬는 날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럼, 파도가 져야 되시니까. 그럼 날 굳은 날이 쉬는 날이네요? 그렇죠. 와, 날이 안 좋은 날이니까 어디 놀러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이에요. 바다 갔다 오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말 그물 채려서 또 다시 배 실어서 그러다 보면 오후 3, 4시 뭐 이렇게 돼야 끝나요. 아이고, 그럼 밥은 언제 드세요, 그럼 식사는? 바다 갔다 와서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일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네. 부모님을 위해 돌아온 아들이 기특하고 고마운 김원규 선장. 아마 속한성이 좋죠, 뭐. 다른 사람하고 하면 막 속썩여가지고 못 해본 거 아니야. 월급은 두둑하게 주세요? 더 많이 주죠. 얼마 주시는데요? 모르지, 우리 식구가 주니까 모르지. 예? 우리 식구도 물어봐요. 나는 몰라요. 얼마 주세요? 많이 잡으면 많이 주고 적게 하고 적게 주고 이렇게 다녀요. 네? 많이 잡으면 많이 줘요. 아니요, 조금 줘요, 그냥. 근데 그 금액이 궁금하세요? 예. 비밀인데, 이거 비밀인데. 외국인들 너 봤는데, 아유, 아무리 잘해줘도, 내 아들한테보다 더 잘해줘도, 인정이 없는 것 같아, 한국 사람만큼.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많고,
우리한테는 힘들었어. 자기 나라에서는 뭐 결혼 다 하고 다 어른인데 우리 보기는 애기 뭐 20 몇 살 오래가지고 오니까 그게 안쓰러워서 그냥 진짜 내 새끼보다 더 잘해주는데도 걔네들은 냉정해. 오늘은 사람이 아니라 날씨가 속을 썩이는데요. 물살이 세면 그물이 뜨면서 고기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장항조업은 바닷속에 1.3km에 달하는 그물을 펼쳐 수심 깊이 세우듯이 쳐넣습니다. 대구는 밤에 주로 바다 밑바닥에서 입을 벌린 채 다니기 때문이죠. 다음 날 그물을 건지면 이동하던 대구들이 자연스럽게 그물에 걸려 올라옵니다. 대구의 움직임을 이용한 이 조업 방식은 대구가 지나는 길목을 파악하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드디어 그물 내린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부표를 찾아야 하는데요. GPS 지도를 따라 좌표대로 찾아왔어도 해류에 떠밀려가면 그물 내린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안으로 찾는 수밖에 없죠. 어둠 속 바다 위를 훑어가며 오빠 이거 아니야? 부표 깃발을 찾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없잖아 우리. 진짜 왔잖아. 어디인데? 그렇다고 그럼 더 나가봐.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맞다. 많이 난다. 드디어 부표 깃발을 찾은 걸까요? (20여) 분을 헤맨 끝에 어둠이 깔린 바다 위 부표를 찾아냈습니다. 깃발을 건지고 부표를 배 위로 올리고 나면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부표와 그물을 연결하는 밧줄부터 꼬이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첫 작업. 이 줄은 몇 미터짜리예요? 어제 좀 더 달아갖고 300m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수심이 줄 길이에요? 아니요, 수심보다 훨씬 길어요. 수심대로 하면은 이게 파도가 많이 치면은 그물이 뜨죠. 파도가 치면 부표를 들어 올리니까. 부표와 그물이 해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주는 무거운 돌덩이. 그물 건지기 전 선행되는 힘쓰는 일은 대부분 아들 승민 씨 담당입니다. 이제 대구를 건져 올려 봐야죠. 오늘의 첫 대구가 모습을 보입니다. 익숙한 듯 작업 위치에 자리 잡는 아내 장금자 씨. 아내는 그물에 걸려 올라온 대구를 한 마리씩 떼어내는 담당입니다. 그물이야 기계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대구를 떼어내는 일은 한 마리씩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물 한 개의 길이가 1,300m. 가는데 잘 봐야지. 안 그러면 그물이 다 찢어버린다. 배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네요, 그러면. 네. 이게 왜 이렇게 커요? 그래서 대구겠죠. 이리 크니까. 클대 입구. 두 한자가 합쳐진 대구화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한자입니다. 대구는 큰 입으로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바다의 포식자죠. 처음 서너 마리 올라온 이후로 꽤 한참이나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시원찮게 모습을 보이는 대구.
어느새 바다를 밝히는 여명. 조업 시간에 비해 어획량이 아쉽습니다. 대구 오늘 많이 없네. 가뜩이나 속상한데 애먼 나뭇가지가 그물에 걸려 속을 썩이는군요. 올라오던 대구가 바다로 빠질 뻔한 순간입니다. 그러게. 아, 대구가 바다로 도로 들어갈 뻔했어. 날 좋을 땐 이 어창을 대구로 꽉꽉 채우기도 했죠. 1시간 남짓 이루어진 조업. 어느새 그물도 다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오늘 조업 끝이에요? 아니요. 당기만큼 또 당겨야지. 아 하나 더 있어요? 첫 번째 근무는 몇 마리 나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걸 저 선장 아저씨 꼭 물어보세요. 우리 일하는 안 돼. 첫 근무에 몇 마리 정도 올라온 거예요? 20마리 올라왔나? 20마리 정도요? 밖에 물어보니까 아내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바빠서 못 센다고. 내가 다 세거든,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작은 불가사리들과 함께 대구가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촘촘히 대구가 따라 올라오길 기대해 보는데요. 제법 큰 놈이 걸려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퉁퉁하고 흰 배를 내보이며 대구가 올라오는데요. 첫 번째 그물과는 달리 제법 마리수가 많아 보입니다. 덩달아 아내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올라오는 그물 촘촘히 대구 행렬이 끊이질 않는군요. 한꺼번에 여러 마리의 대구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마리당 크기도 굉장합니다. 지금 몇 마리 정도 됐어요 지금? 반갑고요. 다음 5단에 8구단 명진. 총 잡은 게 한 예 지금 60마리 되겠는데. 60마리요? 60마리면 요즘 시세로 얼마예요? 우리 시세래요. 한 50만 원, 60만 원. 대구가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그물에서 미처 떼어내지 못한 대구가 가판 위를 점령해갑니다. 진짜 많이 잡히면은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올라와요. 그럼 한 1톤 돼요, 1톤. 1톤이요? 네, 그렇게 계속 올라오면. 출항을 망설이게 할 정도의 날씨에도 이 정도면 그리 나쁘지 않은 조업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물을 내리러 이동합니다. 쳐라! 오늘 일지가 몇 개 쳐요? 이거 두 개 진짜요? 네, 하루에 2번. 하루에 2개. 걷는 것도 2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저기 2개 땡겼으니까 2개 놓고, 이거 놓은 건 또 내일 땡기고, 다시 또 놓고,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 돌아가는 거죠. 장비가 알아서 그물을 내리는 것 같아도 저렇게 알아서 내리려면 그물을 쌓아놓는데도 기술을 요합니다. 힘들어도 많이 잡으면 이게 힘든 게 좀 없어지나요? 많이 잡히면 때는 좀 좋죠. 재밌죠. 그건 뭐냐, 금방 끝나죠, 일이. 근데 안 잡히면은 되게 길게 느껴져요, 이 그물이. 되게 한참 당기는 것 같고, 예, 좀 잡히면 금방 다 당기는 것 같고, 뭐 그렇죠. 내일 다시 그물을 내린 위치를 쉽게 찾기 위한 작업. 이번에는 그물을 내린 좌표를 꼼꼼히 기록해둡니다. 손때 묻은 좌표 노트는 바닷가 인생의 기록과 같습니다. 조업을 나간 세월을 채워간 일기입니다.
물고기 가득 싣고 돌아가는 시간만큼 바닷가 사람들에게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입항을 기다리던 도매상의 트럭으로 옮겨지는 대구. 그날 1톤 잡던 날 물건 내가 아주 선장님, 대구 1톤 나온 날이 언제였어요? 야, 내가 그때 1톤 좀 더 잡을 때가 언제 몇 월 달이나? 8월달. 8월 달? 몰라, 나 그걸 뭐 기억을 안 해가지고. 8월달이나 9월달 그쯤. 8, 9월에. 오늘 대구 몇 마리예요, 그러면? 저게 보자. 뭐야? 저는 아까 7개잖아. 7개면 한 80마리 보면 돼. 요즘 대구가 비싸요? 아, 요새 좀 비싼 거예요. 대구는 마리수보다 무게로 값을 쳐줍니다. 오늘 잡은 80마리의 총 무게가 250kg이 훌쩍 넘는다고 하니 하루 수입이 꽤 괜찮습니다. 시작부터 같이 사장님이 대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울. 서울로 바로 가요? 서울로. 기분 좋아진 아내 금자 씨가 따로 대구를 챙깁니다. 이거 우리 먹을 거 이거는. 가족의 아침거리가 대구로 정해졌습니다. 자, 아, 돈까지 다 찍고. 우와. 내 뒤에 수표 던지지, 수표 던지지, 수표도. 우와. 200마리. 어머니 어때요? 이렇게 돈 받으니까. 에? 우리 따라 올라오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돈 딱 받으니까 아침에. 글쎄. 맨날 받은 돈인데 뭐. 맨날 받아도 좋지 않아요? 에? 이 돈이 뭔지 돈 때문에. 자꾸만 밤에 나가고. 이게 끓여놓은 5숟갈. 주머니 두둑해진 아내가 기분 좋게 가족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 없다는 대구. 알젓과 아가미젓, 정소로 담근 이리젓까지. 다양한 젓갈로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 곁에서 손을 보탭니다. 새벽부터 찬바람에 고생한 남편과 아들을 위해 갓 잡은 대구로 끓이는 국물 요리. 다 잡수고 가야 돼. 멀리서 왔다며 제작진까지 챙겨주려고 넉넉한 양을 준비했습니다. 낙지에 대게에 이 끝내주는 국물에 고춧가루까지 듬뿍. 보고만 있자니 힘이 드는군요. 도시 사람들이 맛보기 어려운 대구회입니다. 바닷가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특권이죠. 어머니 대구로 회로도 먹어요? 여기 바닷가에 끓여 살았거든요. 싱싱한 거 살아있는 걸로 회 다 해먹어요. 야들야들 대구회 한 접시. 그리고 뜨끈뜨끈하고 얼큰한 대구 매운탕. 조업을 마치고 온 세 가족의 아침밥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배 타고 5시간 조업을 마친 후 먹는 첫 끼. 아드님 대구회를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요? 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대구 회들 중에 대구회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회를 안 좋아하는데 얘는 대구 회는 좀 먹어요. 아, 다른 사람들은 배 먹으러 뭐 서울서도 막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우리가 잡아놓으니까 그런지 애들 별로 안 좋아서. 우리가 안에 뭐 거기 있잖아. 그 옆에서 도시에서 아들이 돌아오기 1년 전만 해도 부부의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내심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은 걸까요? 부부는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서 있는데 그뭐 서고 필요 있어. 맞아. 양만기 새끼가 있는데. 그 그러네.
지금 전화실지 내려버리면. 강원도 영월에서 바닷가로 시집온 지 40여 년. 아내 금자 씨는 아들 둘 낳고 키우며 집안일과 바닷일까지 긴 세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해오고 있습니다. 갔다 와. 예, 갔다 올게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아내가 다시 집을 나섭니다. 식사 시간에 또 가시는 거예요, 바다에? 예. 뭐 하러 가시는데요? 그물 채려서 그물을 가지런히 만져서 다시 배에 실어야지. 내일 또 이렇게 걷어 올리고 새로 또 쳐놓고 이러죠. 근데 왜 어머니 혼자 가세요? 아이씨는 허리 수술해서 힘들어서 못해요. 이렇게 앉아있고 서있고 이러지를 못해. 다리가 힘이 없어서. 예. 내가 아프지 않으면 우리 식구가 쉬고 내가 아들하고 다 할 일을 이제 내가 안 하니까 식구가 다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미안하지. 매섭던 새벽바람이 잦아든 장호항.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합니다. 1300m나 되는 그물을 양쪽에서 같은 속도로 펴가며 쌓아둡니다. 손상된 그물 손질까지 하면 좋기 2~3시간이 걸린다는군요. 아드님은 본인이 오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요? 네. 오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오죠. 원래 매장에 이랬었는데 그 매장이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그 시간이 딱 맞아서 왔죠. 아버지의 수술 소식에 아들은 망설임 없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어업을 물려받기 위해 뱃사람의 자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1년 남짓 배운 솜씨로 조타기를 잡은 아들 승민 씨. 유유히 배를 돌리는데 제법 선장티가 납니다. 세월은 아버지의 자리에 이제 아들을 세웠습니다. 한마디 불평도 없이 이렇게 배도 잘 다니고 이제는 뭐 아까 배 이끌려 가지고 되는 거 봤죠? 예. 이제 한 2년만 더 배우면 이제 뭐 아버지 이제 시소 시계 보고 이제 선장 새 선장 올래. 잘해요. 예.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부모 곁을 지켜주고 있는 아들. 엄마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든든합니다. 가족은 그렇게 넓은 바다처럼 서로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삼척역 옆에 위치한 번개시장.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잠깐 번쩍 열고 사라진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넘쳐나는 곰치에 비해 대구가 보이질 않는군요. 대구는 작년에는 많이 났는데 올해는 좀 대구가 곰치 나는 바람에 대구가 조금 귀해요. 드디어 귀한 대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양은 그다지 많아 보이질 않은데요. 만 나와요. 작년 비해서. 작년에는 엄청 나왔거든요. 삿대기로 한 천씩 나왔는데 올해는 뭐 몇 마리 안 나와요. 돈값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쯤 되니 귀한 대구 몸값이 궁금해집니다. 이게 뭔가요? 4만 원. 이게 보기보다 커요. 보통 4kg 넘게 나가는데.
금대구답게 높은 가격대. 너무 비싸다. 비싸. 대구 하진 않아. 쪼리 먹어야 쪼리 먹던 뭐 봄치가 원체 싸네. 대구를 다 잘 산다고 그렇게 김장하려고. 더 먹은 거요. 토막 잘라. 어? 토막 잘라. 아, 내가 자르지. 뺑 넣어줘. 아, 김은 내가 가지 뭘. 고마워. 내가 고맙지요. 오늘 대구 사러 오신 거예요? 예. 대구 엄청 좋다요. 예? 엄청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대구를 사야만 하는 사람들. 김장철 맞은 주부들입니다. 큰 건 이건 얼마인데요? 이거는 6만 원. 여자 아직 뒤에 거는 8만 원. 7만 원 줘요. 이만 좀 되겠다. 그렇지 못해. 전번 전에 같으면 15,000원, 뭐 2만 원 더 가고 3만 원. 큰 게 3만 원 가고. 그럼 거의 2배로 비싼 거네요, 지금? 예, 예. 너무 비싸. 이 김장철이 보면 항상 비싸거든요. 아, 김장에 대구가 들어가요? 예. 삶아서 물만, 육수 물만 빼가지고 걸러서. 예, 그래서. 이런 고춧가루를 버무릴 때 넣으면 너무 맛있어요. 구수한 게. 김장 양념에 육수를 넣거나 생대구살을 넣기도 한다는데요. 올해는 하필 김장철의 어획량이 줄어 그야말로 금대구가 됐습니다. 어스름한 새벽이 거치고 아침이 밝아오는 시각. 긴 시장골목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면 번개시장은 파장 준비를 합니다. 생선장사 20년의 백금여 할머니도 오늘 장사를 마무리하시는데요. 갈게요. 집에 간다. 안녕히 가십시오. 간대. 대구 되게 낫다고. 집에 가는 길에 할머니는 대구 몇 마리를 챙겨갑니다. 물이 나올라. 몇 필에 안 둘게라. 어머니 대구 뭐 하시려고요? 아이고 말로라고. 대구도 말려요? 아이고 대구 말라 놓으면 아주 좋지. 말로를. 대구 말리면 혹시 생대구보다 더 비싸게 팔아요? 더 비싸게 팔아야지. 말랐기 때문에. 작은 덕장해 보이는 백금여 할머니 댁. 집에 오자마자 시장에서 사온 대구 손질에 분주합니다. 옛날에 이 양반 들어가 수염에 택에 이렇게 수염이 길었잖아. 그래서 이 양반 고기라고 이제 제사상에 아주 제일 처음 올라가지. 야가 이 양반 고기라고. 제사상,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다는 양반고기 대구. 크기가 비슷한 경우 같은 대구과 명태와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수염의 유무로 대구를 가려냅니다. 효종 3년 승정원 2기에는 대구알젓 대신 명태알젓을 올린 자를 문책한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젓갈을 담기 전 수염을 확인했다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이 고기도 배 삶으면 안 돼. 배 삶은 말로 뭐 고치야. 이물이 없어. 그래서 이 등을 꼭 떼야지. 염을 한 대구는 이제 해풍에 말리죠. 건대구는 꼬들꼬들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 미식가들이 생대구보다 먼저 찾는 것이 건대구입니다. 남해 지역에서는 알까지 그대로 통으로 말린 것을 약대구라고 한다는군요. 이러면 되겠어. 이래 걸어놓으면 이물 좋지만. 대구 3마리면 집안 어른 감기 걱정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대구는 보양식으로도 인정받습니다. 대구 아가미도 젓갈로 담궈 먹습니다. 이게 썩어리야. 야가 썩어리고 여기가 밥통이고. 대구 아가미. 대구 아가미래. 요거 넣고 깍두기 담아 놓으면 아주 되게 맛있어요. 여기서 더 맛있는 깍두기는 없네요. 하나도 대구는 한 마리도 버릴 게 없어. 먹었던 다 먹어요. 아낌없이 주는 고마운 생선 대구.
이미 다양한 요리로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흔히 접하는 요리는 생대구탕입니다. 무와 대구를 넣은 팔팔 끓는 물에 마늘, 파, 소금 한 꼬집이면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해도 담백한 살과 깊은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맑게 끓인 지리와 달리 얼큰하게 즐기기도 하는데요. 고춧가루 아낌없이 넣어주고 여기에 묵은지를 듬뿍 넣어 한 소끔 더 푹 끓여줍니다. 국물 색만 봐도 목을 타고 칼칼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보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리는 해장의 1등 공신 대구 김칫국입니다. 한 번 맛본 사람들은 이 맛을 잊지 못해 대부분 단골 손님이 돼버립니다. 나는 진짜 칼칼하고 시원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혹시 어제 약주하셨어요? 네, 한잔 했습니다. 누가 봐도 술 먹고 온 사람들. 지리보다는 얼큰한 김치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맛있는 것 같고. 근데 사람마다 틀리니까. 시원한 맛이지. 깔끔하고 비린내 안 나고. 그거예요. 술술 잘 넘어가고 그냥. 버릴 게 없는 대구는 찜으로도 훌륭합니다. 특히 볼살이라고 불리는 아가미 아래쪽 살은 쫄깃한 식감으로 사랑받죠. 볼살에 오만둥이 넣고 끓이다가 아삭한 콩나물과 부추를 가득 넣고 양념장과 함께 약불에서 자작자작하게 졸여줍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대구 볼찜. 매콤함이 입안에 감돌면서 아삭한 콩나물과 함께 먹는 볼살은 달큰하기까지 합니다. 강원도 3대 미항 중의 하나라는 양양군의 남해항. 이곳에 그물이 아닌 낚시로 대구 조업에 도전한 초보 어부가 있습니다. 올해로 귀여 5년 차 김인복 선장. 낚시로도 대구를 잡아요? 그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한 2, 3일 아니면 뭐 하루 정도 들어가 있었으면 얘가 2, 3일 전에 잡힌 건지 그물을 꺼내기 바로 전에 잡힌 건지 모르는데 낚시로 잡힌 건 어쨌거나 살아있는 게 잡혀온 거니까 선도면에서는 좋죠. 왔구나. 네, 들어오세요. 그런데 손님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네, 기어 체험 때문에 왔고요. 경기도 파주에서 어제하고 오늘 이제 직접 이제 어업 하시는 거 보고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어할 계획이거든요. 여기는 위판장이 세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산항하고 인구항하고 여기하고 세 군데예요. 네. 동산항하고 기사문하고. 그 셋 중에서 팔아야 되는 거야. 양양 사람들은. 그거 아니면 어디다 갖다 팔 수가 없어요. 귀여 희망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김인복 선장. 신입사원 가르치는 직장 선배처럼 오늘 어깨에 힘이 단단히 들어갔습니다. 3톤짜리 작은 배에 귀여라는 단어로 함께 탄 두 사람. 자주 가는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나오는 포인트에서만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이가 뭐 좋든 안 좋든 그거랑 크게 관계없이. 잡았어? 네? 잡았냐고! 없어요! 없어! 김인복 선장이 하는 외줄낚시 대구잡이는 한번 준비해볼까요? 연안 복합어업에 속하는 정식 조업법입니다. 주로 작은 어선들이 대구잡이로 사용하죠.
그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미끼는 제가 여기 현실에 맞게 좀 제작을 했죠. 이런 노하우인데 이거 그런 거예요? 무슨 이까짓 게 노하우겠습니까? 아, 생미끼를 안 쓰세요? 네, 인조미끼 루어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조과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무래도 나겠죠. 근데 이제 생미끼는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리 측면에서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가만히 넣어두는 게 아니고 고폐질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미끼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루어 인조미끼로도 충분히 작기 때문에 굳이 생미끼를 쓰질 않죠. 오늘 충분히 잡으실 거예요? 충분히 잡아야죠. 외줄 낚시 대구잡이는 인조미끼를 해저까지 내린 후 고폐질로 대구가 인조미끼를 물도록 유혹하는 조업 방식입니다. 고폐질을 얼마나 했을까요? 해가 떠오를 때까지 초보 선장의 낚싯줄엔 입질조차 없습니다. 보통 동틀 때가 가장 입질이 활발한 시간이라는데 여전히 대구 소식은 없고 귀여 체험자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몇 마리 잡았어? 몇 마리 잡았어? 난 못 잡았어. 고기 잡는 거 찍으러 왔는데 지금 못 잡고 있어. 아무래도 위치를 옮겨봐야겠습니다. 어제는 남쪽에서 안 나오고 북쪽에서 좀 나왔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아까 저쪽에 선장님 만나봐도 상태가 그닥 좋지 않으니까 또 이동해서 계속 한번 찾아봐야죠. 아까 선장님은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요. 한 마리요? 네. 그분은 잘 잡으시는 분인데 한 마리밖에 못 잡았다면 아마 고기가 없는 게 맞을 거예요. 그분이 그닥 좋지는 않은데 딴 데보다는 좀 나은 편이니까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포인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귀여에 도전한 인생처럼 다시 한번 대구잡이에 도전해봅니다. 이번에는 대구들이 미끼를 물어줘야 될 텐데요. 마음은 급한데 미끼마저 빨리 내려가 주질 않습니다. 어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행여 장비가 잘못된 건 아닐까 초조해지는 김 선장. 선장님이 귀여 선배에 해당하네요. 그렇죠. 며칠 따라다녀 보니까 어때요? 일단 뭐 많은 거를 알 수는 없고요. 이제 이틀 차인데 역시 세상 사는 게 쉬운 건 없구나 싶고요. 그래도 이제 돌려보내면 고기 못 잡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도 이제 즐겁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제 주변에 어촌들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보고 하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는 잘 잡은 거는 같아요. 올 3월에 대구 낚시 배들이 다 대박이었어요. 낚시로 대구 잡는 배들이. 하루에 제가 제일 많이 잡을 때는 104kg도 잡아봤고 104kg면 마리수로 거의 뭐 한 30에서 한 40마리 그 사이 94만 원인가 하루 나왔고 그 3월 달에만 매출액으로 치면은 680, 한 700 정도 아마 매출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저 대구 잡아서요? 예, 대구만으로. 그러니까 귀하는 사람들 중에 다 대구 낚시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때. 왜냐면은 저같이 초보가 그렇게 많이 잡으니까 이거 대구 어업으로 이게 귀화가 가능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4월 들어서부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서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또 생각을 바꿨죠. 해가 중천에 뜨도록 대구는 구경도 못하고 호기롭게 출항했건만 오늘은 아무래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걸렸어요? 예, 하나 잡혔어요. 아주 크지는 않은데 오매불망 기다리던 대구가 잡혔습니다. 만족할 만한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와, 이거 며칠 만에 잡으신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 잡은 거는 거의 한 5일 만에. 바다란 변덕쟁이 사장님. 바다는 나한테 직장이니까 나한테 내가 돈을 벌게 하고 나한테 돈을 주니까. 근데 어느 날은 잘 줬다가 어느 날은 하나도 안 주다가 왔다 갔다. 오늘 모르고 내일 모르고. 아직은 고마운 사장님이에요. 내가 미운 사장님이었으면 떴겠죠. 내 삶의 터전이자 뭐 내 평생 직장이죠 뭐. 그럼 뭐. 바다란 그렇지 뭐. 시골 사람들 논하고 밭하고 똑같죠 뭐. 씨 안 뿌리고 가서 거둬오는 보물단지지 뭐. 대구잡이 인생을 살아온 어부에게도 귀한 초보 어부에게도 바다는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게 되는 바다. 오늘도 대구잡이 어선들은 바다로 향합니다.